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캠퍼스니까 대학인가? 야, 그렇게 막연한 학교가 있을수가.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졸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개본 공동대표 송윤수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기관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오늘 거꾸로 캠퍼스를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채용하는 그 기업들을 찾는 일들을 4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또 그 기업들의 채용하는 방식을 보니 사람을 뽑는 방식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고 또 인재상도 좀 다른데, 그런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 그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와 관련된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또 책임자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캠퍼스라고 서울 한 중심에 있는 그 학교를 우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정백 선생님을 모시고 거꾸로 캠퍼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우선 그 학교도 학교지만 이정백 교장 선생님 그 호칭을 교장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헤드 코치입니까? 외부적으로는 교장이라고 네네. 하는데 안에서는 저희가 헤드 코치라고 해서 네. 저희는 선생님들 다 코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헤드 코치라고. 그러나 뭐 외부에서는 교장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저도 교장 선생님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장 선생님은 사실 그 아마 일선의 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이렇게 거꾸로 캠퍼스 쪽으로 합류하신 것으로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실은 그 아마 교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평생 그 또 정년도 보장되고 또 안정되는 일자리일 텐데 네. 왜 갑자기 그런 식의 위험한 그 모험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의 고등학교 교사로 10년간 근무를 하고 그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 계속 노력했던 것이 그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시도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근무하던 학교도 뭔가 변화를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지금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거꾸로 캠퍼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야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정당한 그 취지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옮기려고 할 때 아마 안정적인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네. 그런 학교고, 또 아마 혼자서 좀 이렇게 사시지 않고, 또 그 당시 결혼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결혼 전. 그래서 결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수도. 하지만 결혼할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네. 결혼할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라 라고 응원을 해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혼자 그 결정을 할 때 옆에서 가족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그 뜻을 함께 또 동의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이 교육 변화를 시도하시다가 그 목마름 때문에 이런 거꾸로 캠퍼스와 합류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거꾸로 캠퍼스라는 말을 좀 들었을 때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캠퍼스니까 대학인가? 두 번째는 거꾸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거꾸로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직관적으로 거꾸로 캠퍼스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측면과 뭐 하는 데인지에 대한 또 이제 내용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이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저희가 어떤 학교다라고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저의 소개에서도 좀 드렸었는데, 거캠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그 교육이 이제 역량중심 교육. 그죠? 교육에 보면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역량중심 교육을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미래 학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캠퍼스라는 이름에서 이 거꾸로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출발할 때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그 수업 방법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꾸로 교실을 넘어서 저희는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는 게 결국은 수업 속에서 강의를 비워내고 그 비워진 강의 그 수업 시간을 학생들의 활동 또는 진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로 채우자라는 아이디어여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 거꾸로라고 하는 의미를 진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학생들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거꾸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거꾸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수업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수업 방법 모델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지는 좀 않을 건데 강의 대신에 학생들이 미리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듣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 대신 듣는 수업 대신에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그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능동적으로 얻는 그런 수업 방법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 이 굉장히 우리 교육의 선풍적인 그 인기를 좀 누렸던 그리고 그것이 초중고만이 아니라 대학으로까지 이제 네.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산실 역할을 하던 그런 그 중심 기관이었죠. 거꾸로 이 그 이제 그 수업과 관련된 그 기관이. 그런데 거꾸로 수업이 교실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단위로 말하자면 거꾸로 수업의 가치를 한번 구현해 보자.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 캠퍼스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캠퍼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초중고 아이들이 다 지금 이 안에서 있나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과정인가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 나이대 학생들이 재학하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로 보면은 중3 나이부터 해서 고3 나이까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학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 뭐 대학교 1, 2학년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다. 네. 중3 학생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생 연령일지라도 어쨌든 이 안에서 계속 공부를 좀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학교인 것 같은데 학생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65명 정도 되는데 65명. 그때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학년당 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저희가 학년이 없기 때문에 그 네. 학년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 수를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근데 이제 한 번 입학할 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 입학을 받는데, 1년에 2번 입학을 할 때, 한 20명에 30명 정도, 조금 많으면 40명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입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뭐 1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2, 30명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입학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뭐 2년에서 2년 반 또는 3년 뭐 이렇게 재학 기간을 두고 있는데 재학 기간에도 사실 제한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학생들이 꼭 몇 년을 채워야지만 여기서 졸업을 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막연한 학교가 있을 수가. 왜냐하면 네. 그래도 3년 졸업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뭘 배우고 이제 마지막 학기구나. 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탄력적이면 학생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스스로 자신의 배움의 로드맵을 스스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저희도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1년 차에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2년 차에는 또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또 2년 차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배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계는 설계는 당연히 되어 있지만 그 설계와 자신의 그런 계획들을 맞물려 가지고 나만의 어떤 배움의 여정들을 좀 설계해 나가는,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졸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엑싯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학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졸업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엑싯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또는 또 다른 배움을 위해서 이 겉캠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을 때 나는 엑싯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는 졸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엑싯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다음 궁금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으로 확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과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프로젝트 중심의 그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이 역량을 구현해내는 일종의 미래학교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래학교라는 표현에서 그 미래와 학교가 만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것이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AI와 함께 나만의 길을 묻고 답하는 학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미래 학교라는 말이 또 그 부분들을 또 담지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AI가 인간의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 할 때 그러고도 우리 아이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해야 될 것 같고 그 정의된 그 능력을 학교에서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I가 다 잠식을 해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미래적 역량을 학교는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에서 최근에 다룬 주제가 딱 이 주제였어요. AI가 발전하는 시대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저희는 크게 4가지로 좀 이 역량을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질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그리고 넷째는 주체성.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질문력이라고 한다면은 AI가 뭔가 그 답을 내놓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결국 이게 정말 다뤄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꼭 인간에게 필요하다. 결국 지금의 AI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를 갖고 AI를 활용을 해야 진짜 우리가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질문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가장 또 중요한 대체할 수 없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AI는 뭐 모르겠어요. AI가 실패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AI는 실패하지 않지만 사람은 시행착오나 실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적절하게 또 그 좌절이 아니라 또 배움으로 전환하는 또 성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고 또 의견을 조율하면서 함께 이렇게 더 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또 종합해 주는 게 주체성인데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고 그거를 내가 어떤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협력해서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힘. 이게 이제 저는 AI 시대에 인간이 꼭 가져야 될, 그리고 AI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역량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4가지 능력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량인 것 같고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 누차 이야기하는 그 역량의 핵심 그리고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후에 학점제 교육과정 속에서 강조하는 그 역량하고 상당히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체성과 협력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창의적인 어떤 그 능력과 문제 해결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질문력이랄까 질문하는 능력과 회복 탄력성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기계가 AI가 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의 깊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AI를 관리하고 또 그 성과를 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그 가치를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현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네 개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량은 사실 이렇게 네 가지 역량도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정제해가지고 굉장히 좀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두 가지 역량이 또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캠은 어떤 역량을 기르는 학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이 두 가지 역량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삶에서의 자기 주도성, 아까 주체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량을 가장 잘 길러낼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거꾸로 캠퍼스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항상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네 가지 능력과 역량과 뒤에 있는 두 가지 역량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서로 어긋나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네 가지 역량을 두 가지로 또 농축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력, 질문하는 능력과 회복 탄력성 하면서 또 남하고 협업하는 그 아까 얘기한 협력 능력, 요걸 되게 통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주도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까 주체성하고도 연결되는. 맞아요.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역량으로 좀 정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명확하게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뭐 이렇게 좀 분산되지 않고 좀 뾰족하고 명확해야지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OECD 러닝 컴퍼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굉장히 다양한 역량들을 보는데 그 다양한 역량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정말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중에서 이 지렛대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집중을 해봤고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아까 두 가지 역량, 그 주도성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이제 저희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러면은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가장 핵심은 저희의 전체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게 저희는 교육의 가장 핵심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만 저희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 교과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UN SDG를 중심으로 한 주제 중심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고 또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알파랩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나의 정체성을 찾고 또 나의 어떤 그 진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개인 성장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그 교육 과정들 중에서 사실 가장 저희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교육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안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성찰하고 하는 그 사이클, 그 OECD 러닝 컴퍼스에도 그 계획, 실행, 성찰의 AAR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이클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게 되고요. 그 협력의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긴 호흡으로 최소한 1년 이상, 2년까지도 또는 2년 이상도 협력을 하게 하는 사실 잠깐의 협력은 그 안에 숨을 수도 있고 잠깐 내가 참을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좀 더 진한 협력은
그 더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진짜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은 저희가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다시 새로운 배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주도성이 모든 학생들이 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조금 낮았던 주도성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 주도성의 범위가 이제 스스로 뭔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보는 것까지 주도성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이 안에서 학생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역량 또는 아까 그 4가지 역량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교육의 과정 중에 가장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